안녕하세요. 네, 이제 9시가 돼서 오늘 테크와 미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사회를 맡은 포항에서 사업하고 있는 박윤입니다. 첫 번째 순서로 네, 책 하연주 리더님 계실까요? 네, 네, 계시네요. 네, 부탁드릴게요. 음소거 되어 있으신데 음소거를 푸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음소거가 안 되시나요? 푸는 게 안 되시나요? 음소거 있으셔서 말씀이 안 들리세요. 일단, 그러면 다음 분부터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품 감동 사례 강문혜 리더님 준비되셨을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공유 좀 할게요. 음, 음, 공유 되셨을까요? 지금 되려고 하는데 아직 화면은, 이제 떴습니다. 아, 네. 슬라이드 쇼가 됐을까요? 네, 됐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진주에서 사업하는 강문혜입니다. 저는 오늘 비타민C 히알루론산 트리플 액션에 대해서 제품 감동 사례를 이야기를 할 텐데요. 저는 이렇게, 어? 안 되나요? 다음 화면, 네네. 네, 지금, 넘어갔어요. 아, 네. 네. 저의 사용 느낌은 이제 쓰기 전에는 가루 파우더를 이렇게 해야 됐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귀찮다라는 생각이 잠시 들었었고, 그 대신 이제 쓰기 직전에 활성화를 시키니까 신선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용 후에는 제가 선크림을 잘 안 바르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기미가 확 올라왔을 때 그 기미 경계가 흐려지고 또 피부톤이 전체적으로 환해진다는 느낌이 되게 좋았고, 이제 그 대신 약간 바르고 나면 끈적인다는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아침에는 그 끈적임이 이렇게 파우더나 파운데이션을 했을 때 화장이 좀 뭉치는 느낌이 들어서 이거 별로야? 막 이런 생각을 잠시 했다가 이제 아메이가 안 좋은 걸 만들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찾아보니까 그 끈적임 자체가 이렇게 피부에 수분막을 형성을 해서 보습을 유지하는 성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고분자 히알루론산 자체도 약간 끈적임이 있고, 그다음에 파우더 활성화 그 제형 자체도 끈적임을 유지를 하고, 글리세린이나 펩타이드도 약간 끈적인 거를 가지고 있어서 이런 것들 때문에 보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끈적이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제가 그래도 그 끈적임이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는 이제 이기현 리드님이 힌트를 주셔가지고 아침에는 사용을 안 하고 이제 화장을 할 때 좀 시간 텀을 두면은 조금 끈적임이 덜하긴 하던데 아침엔 너무 바빠가지고 아예 안 하고 대신 저녁에 두 번을 시간 텀을 주든지 아니면 두 배의 용량으로 바르고 있고요. 그리고 랩스 일루미네이팅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히알루론산 D에 랩스를 바르니까 좀 매끈해지면서 끈적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네, 홈페이지에 공유된 걸 보니까, 네, 5일 동안 사용을 했을 때 부드러워진 느낌, 그 다음에 뭐, 88%가 빛나는 느낌이 있었고, 한 통을 다 썼을 때 84%에 어려 보이는 느낌, 81% 탄력 잡아주는 느낌, 이렇게 이제 실험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 주변에 조땡땡 에비오님께 공유를 받았을 때 피부 당김이 없고 수분감이 충분해 좋았다. 그리고 피부톤이 환해지고 탄력감이 좋았다라고 해서 네, 스마트 오더를 주문을 하셨고 이 땡땡 에비오님도 이제 햇빛에 굉장히 많이 탔을 때 세럼을 들이부으면 며칠 동안 계속 들이부으면 진정 효과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공유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굉장히 궁금했었던 게, 잠시만요. 궁금했었던 게 그 트리플 액션이라는 거에 트리플이 뭔지가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품 상세 설명은 아니어서 이제 그냥 간단하게 찾아봤을 때 2.4배의 항산화, 강력한 항산화에 플러스 탄력, 그리고 플러스 보습까지 해서 트리플인 것도 있었고, 네, 이렇게 세 개를 한번 적어봤는데, 그리고 가운데에 보시면 탄력과 보습에서 좀 더 이렇게 초저분자까지 히알루론산을, 그러니까 트리플 HA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속까지 차오르는 보습과 속탄력, 이것도 트리플이었어요. 제가 찾았을 때. 그래서 2.4배 황산화도 트리플, 탄력 보습에도 트리플이었는데, 보습은 또 4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 세 개가 트리플 액션이었구나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었고, 제가 여기에서 맞추려니까 조금 아쉬워가지고 유사 제품을 좀 찾아봤었거든요. 근데 국내 거는, 유사 제품을 찾았을 때 비타민 C 함량이 고농축이면 HA가 뭐죠? 히알루론산이 제공이 되지 않더라고요. 아니면 이제 첫 번째 단계까지만 흡수가 되고 저분자까지는 되는 제품이 아예 없었고, 그래서 조금 해외 쪽으로 좀 더 찾아봤을 때 요 세 제품을 찾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초저분자 히알루론산까지 다 포함한 제품 중에서 가격을 보니까 20만 원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8만 원대 있었고, 3만 원에서 한 6만 원 정도 되는 그 대신 30ml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있었는데 비타민 C 함유량이나 그러니까 3만 원대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C가 1.5%밖에 안 되었는데 저희는 10%잖아요. 그래서 비교할 제품이 없었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 그래서 고분자가 끝을 지키고 초저분자가 속까지 채우는 제품은 저희 거밖에 없었습니다. 역시나. 그래서 저는 네, 지금 스마트 오더 사용을 해서 조금 피부가 많이 건조하거나 할 때는 하나 더 주문해서 좀 많이 바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해지고 좀 좋아지는 느낌을 저는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도 좋아하는 제품인데 아침에 못 바르신다는 게 되게 안타깝네요. 아침에 바르시고 화장하시면 얼굴이 더 반짝반짝할 수 있는데 이제 뭐 저희 제품으로 다 쓰고 계시겠지만은 저는 다 올로 쓰니까는 끈적임을 별로 못 느끼는데 네, 아무튼 네, 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네, 다음은 아, 데몬 송이 리더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거제에서 사업하고 있는 송희입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데모는 저희 부엌에서 많이 쓰고 있는 스크립 버즈 스테인리스 스틸 수세미거든요. 저희가 소프트 버즈는 많이 쓰고 있지만 이것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오늘 데모를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준비물은요. 저희 스테인리스 스틸 수세미랑 스토킹이랑 하나 더 풍선이 있어요. 이건 제가 설명 후 해드릴게요. 저희 이제 이 스테인스미는 주방의 필수품의 이제 철수셈인데요. 동일한 가능을 이제 하는
철수세미는 거칠고 잘 끊어지는 반면 우리 스크래퍼즈는 그런 점을 보양해서 처음 모양 그대로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메이드 인 코리아 국내 제품이거든요. 국내 중소기업 기동산업이라는 곳에서 제조한 국산품으로 최초로 우리 아메이 카탈로그에서 이제 올라 판매된 제품이고요. 그리고 또한 품질을 인정받아서 전 세계 아메이 네트워크망을 타고 외화를 벌어들이는 자랑스러운 우리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은 280m 한 줄로 되어 있고 100% 스테인리스이며 3년 동안 소금물에 담궈둬도 녹슬지 않는 제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제품을 가지고 얇은 스타킹에도 스크래치 나지 않을 정도로 부드러운 철수심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스타킹을 잠시만요. 일단 스타킹을 제가 손에 끼웠어요. 저희 집에서 일단은 제일 밝은 스타킹이거든요. 여기서 이거를 제가 문대 보겠습니다. 이렇게 문대도 철이잖아요. 어쨌든 철. 그래, 철인데 이게 너무 부드럽다 보니까 이렇게 올이 나가지 않아요. 자, 보이시나요? 어. 아무리 문대도 우리 손톱보다 너무 부드럽다 보니까 손톱은 저희가 한번 뚝 끄면 스크래치 나잖아요. 근데 이거는 전혀 이렇게 보면 올이 나지 않아요. 그만큼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이게 제품이 우수하거든요. 그리고 이 한 가지 더가 제가 보여드릴 거는 제가 이거 보고 좀 너무 신기해가지고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너무 또 재밌고 해서. 그래서 저희 제품은 여기 안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이렇게 구멍이. 자, 여기다가 제가 풍선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불을 넣어볼게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다시 불러볼게요. 다시 불러볼게요. 제 얼굴이 못나도 이해해주세요. 음. 보이시나요? 이게 저희 제품이 너무 부드럽고 해서 풍선이 또 터지지도 않고요. 이게 저희가 한 줄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게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 보통 음식점에 가면 많이 수세미들이 나오긴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한올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전혀 없고요. 그리고 저희가 구멍이 안에 여기 가운데 구멍이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세제로 씻어가지고 저희 이제 그 퐁퐁 있죠. 거기에 걸어놓거나 아니면은 걸어놓는 곳에 걸어놓거나 그렇게 해서 말리면은 좀 더 위생적이고요. 그리고 이 수세미가 부드럽다 보니까는 저희 이제 딱딱한 뿌리 채소 있죠. 특히 뿌리 채소. 거기 표면을 손질할 때도 많이 사용을 해요. 특히 뭐 감자, 고구마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저희가 이제 스크래치가 많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일반 수세미보다 수명이 4배 더 길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텐 우리가 이제 냄비 씻을 때도 좀 뭐라고 해야 되죠? 겁내지 마시고 그냥 빡빡 문질러도 스크래치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많이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귀엽게 재밌는 데모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제품 강의 류효주 리더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거제에서 사업하는 류효주입니다. 제가 저희 컴퓨터에 카메라가 지금 고장이 났는지 얼굴이 연결이 안 되고 제가 강의하려고 립스틱도 새로 바르고 옷도 다시 챙겨 입고 엄청 준비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지금 얼굴이 없는 상태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할 내용은 지금 우리 저희 팀에서도 그렇고 한국 아메에서도 대세로 지금 가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강의를 할 건데요. 구강 마이크로바이옴과 글리스터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운동은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건강을 지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양치질은 치아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매일 양치질을 하고, 구강 건강을
관리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다빈도 상위 질병 외래 환자 수를 보면 치과 치료를 받는 분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치은염과 치주질환, 사위가 치아 우식증 충치로 치료를 받으러 가는 이런 환자들이 많은데 이렇게 구강 질환의 주요 원인을 보면 치수염이라고 하는 부분 질병이 미생물에 의해 치아 안 혈관 신경 조직이 파괴되어 일어나는 염증, 치아 우식증, 충치는 미생물이 분비하는 산에 의해 치아가 파괴되는 증상, 치주질환은 미생물에 의한 잇몸 염증 또는 치조골까지 파괴되어 발생하는 염증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키포인트가 다 미생물에 의해서거든요. 미생물에 의해서 분비되는 산과 미생물에 의해서 이런 염증 물질들이 발생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마이크로바이옴이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인체 마이크로바이옴이 유전체, 두 번째 유전체라고 할 만큼 대두가 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지되고 있고, 우리 한국아메에서도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로 지금 마이크로바이옴을 진행하고 있는데, 요 마이크로바이옴이 대표적으로 인체의 세 곳에 존재하고 있거든요. 제일 많게는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95% 이상의 마이크로바이옴 군집이 형성되어 있고 다양하고 많은 숫자들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피부에도 마이크로바이옴이 존재를 해요. 피부는 물리적으로 우리가 장벽 역할을 하고 외부로부터 병원체 침입을 방지하는 역할들을 하는데 가장 넓은 분포를 가지고 이렇게 마이크로바이옴이 포진되어 있는데 우리가 구강 마이크로바이옴은 좀 많이 생소하잖아요. 구강 마이크로바이옴이 이렇게 작은 입속에 700종 이상의 미생물이 서식을 하고 장 다음으로 두 번째 큰 마이크로바이옴 분집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소화의 시작점이자 구강 전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우리가 입을 통해서 음식물과 영양소도 들어가지만은 병원균이나 바이러스 등 이런 질병까지도 입을 통해서 다 들어가기 때문에 게이트웨이로서 전신 건강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구강 마이크로바이옴의 중요점을 요즘에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구강은 전신 건강의 게이트웨이라고 하고 구강 마이크로바이옴이 붕괴가 되면 구강 질환, 심혈관계 질환, 소화기 질환, 호흡기 질환 등 이 전신 질환과 관련성이 많다라고 하는 지금 연구가 보고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구강 마이크로바이옴이 그러면 소화기관을 통해서 뭐 장을 통해서 그럼 이게 혈액으로 들어가냐라고 하는데 입안의 미생물은 입을 통해서 들어가기는 하지만 사람의 세포, 그러니까 위, 장, 항문으로 이어지는 이게 다 피부 세포, 상피 세포의 바깥하고 똑같기 때문에 미생물이 그렇게 세포를 통해서 바로 직접적으로 투입이 되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이 느슨해져 있는 장누수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그러면 장까지 내려간 이 세균들이나 안 좋은 마이크로바이옴이 미생물들이 장, 장누수 증후군에 의해서도 이렇게 혈액 속으로 투입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몸속으로 바이러스, 이렇게 세균이 들어오는 경로 중에 하나가 장 속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 제일 첫 번째 원인이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한 치주 질환에 의해서 염증과 손상된 점막을 통해서 침투했을 때 가장 위험하다고 하거든요. 어, 이 구강세균은 혈관을 통해서 이게 세균이 침투를 하면 우리 몸속은 면역 체계가 가동이 되고 염증 발생이 되는데 이게 지난주에 신한이 리더님께서 강의해 주셨듯이 비비비라고 하는 뇌 혈액 장벽이 있기 때문에 세균이 쉽게 침투가 되지는 않지만 이게 혈액 속으로 들어갔을 때 이게 무너지면 뇌 혈액 장벽을 통과하게 되고 뇌 내에 염증을 유발하는 그런 물질들로 그 알츠하이머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라고 지금 연구 발표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치과건강협회에서 말하는 요 구강세균이 전신질환에 주는 구강 내 세균이 아주 중요하게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보시면 구강관리가 왜 중요한가? 뇌졸중도 그렇고, 심혈관계 질환도 그렇고, 류마티스성 관절염,
혈관성 치매, 당뇨병, 조산의 위험까지도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보니까 구강 내에서 발견된 세균이 원인이 되는 게 아주 많이 있더라라고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치매는 6%, 알츠하이머 5%, 혈관성 치매도 10%가 증가를 했고, 심근경색, 뇌졸중 등 요런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으로 인해서 몸속에서 생길 수 있는 요런 질병들을 구강 내 마이크로바이옴이 아주 많은 역할을 좌우하고 있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치주 질환이 심혈관계 질환을 키우는 과정을 보면 입속의 세균과 독소 이런 염증성 매개 물질들이 증가하게 되며 세균과 독소가 혈액을 타고 잇몸 약해진 잇몸 장벽이나 그런 혈액을 타고 전신으로 퍼지고 이게 혈전을 일으키고 해서 핏떡이 생기면 여기에 동맥경화증이 발생을 하고 뭐 협심증과 심근경색 등 같은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과정이라고 해요. 우리가 장누수 증후군이 아주 위험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치과계 교수님들 의학 치과계에서는 잇몸 누수 증후군이라는 요런 것까지도 지금 말을 만들어서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장까지 가는 누수 증후군도 위험하지만 제일 첫 번째 잇몸에서 바로 혈액으로 들어가는 세균과 이런 바이러스들이 더 위험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잇몸 관리의 중요성이 장 관리를 하는 것만큼 중요하더라라고 해서 그거에 연결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보니까 이제 바이옴 특화 설계를 할 수 있는 우리 구강 환경 밸런스를 맞추는 우리 글리스터 제품이 있지 않겠습니까? 외부 유해 환경과 자극적인 식습관에 의해서 잇몸은 항상 침입을 당하고 있어요. 계속 바뀌고 있는 구강 환경을 이게 불균형을 일으키면은 아까 보셨던 뇌졸중이나 치매나 뭐 류마티스 관절염 등 인체에 많은 질병들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병용균에 노출되어 있는데 구강 환경 밸런스를 지켜보자라고 해서 글리스터가 새롭게 바이옴 특화 설계로 만들어진 글리스터 제품이 출시가 되었죠. 예, 구강 청결은 기본이고 구강을 건강까지 지키자. 이렇게 1, 2, 3번 챕터를 통해서 제품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생겼나 보다. 음, 교주 리더님, 끊겼나 본데요. 잠시만 기다려 볼게요. 그러면 잠시 나갔다 들어오시는 동안 우리 아까 하연주 리더님, 네, 네, 오늘 방송 사고가 많이 네, 나네요. 그러네요. 하연주 리더님이 갑자기 먼저, 노트북이 안 되는 바람에 많이 네, 당황했습니다, 저도. 네, 네. 네, 발표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오늘 그 준비한 내용은 장내 세균 혁명이라는 책인데요. 공유를 해 주실 겁니다. 네. 이 책의 저자는 그 데이비드 펄머터라는 분인데, 신경과 전문이면서 미국 영양학회 회원이신 분인데, 그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1위인 그레인 브레인도 출간이 읽은 책이다. 네, 출간이 됐는데, 이 세 파트로 이렇게 나누어서 책이 이렇게 목차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번 주에도 우리가 배운 그 장이랑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장내 세균의 해로운 물질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는지, 이렇게 식단까지도 추천을 한 그런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장에 우리가 히포크라테스가 모든 질병은 장에서 시작된다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이 책에 보니까 죽음은 장에서 시작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정은이다님 두 번째 장 부탁드릴게요.
음, 그리고 또 이제 뇌랑 장이랑 연결되어 있는 거기 측면에서 보면 뇌 퇴행을 유도하는 두 가지 핵심이 있는데 만성염증과 활성산소, 이 오타가 났거든요. 활성산소래요. 이것들이 이제 몸을 녹슬게 하는 염증 부산물인데, 이 장내 세균총이 이 염증과 활성산소와 싸울 수 있는 그런 전투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대요. 그리고 이제 이 염증에 이제 부채질을 할 것인지, 불을 끄게 할 것인지 그런 것도 결정할 수 있는 게 이 장내 세균총에 의해서 뭐 달라진다라는 내용과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도 너무 깨끗하게 키우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알츠하이머하고도 이 위생하고도 많이 관련이 있다. 그래서 위생 관리가 열악한 국가에서 오히려 그 알츠하이머 발병률이 낮았었고 위생 상태가 좋고 기생충이 적은데도 적고 내장 세균의 다양성이 낮은 국가에서 반대로 알츠하이머 발병률이 급증했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 장에 보시면 그 장내 미생물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1번부터 7번까지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 결과지를 받으면 그 15가지 미생물 수치에 대한 게 나오잖아요. 뭐 콜레스테롤 관련, 체지방 관련, 면역 관련 그게 왜 이렇게 15가지로 나오게 됐는지도 이 장내 미생물의 역할과 맞물려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거라서 좀 인사이트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장내 생리 활동 및 인체 생리에 대한 걸 설명해 놨는데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신체적인 스트레스랑 그다음에 정신적인 스트레스 두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집에 무장 강도가 침입을 해서 제가 달아나야 되는 그런 스트레스, 그리고 상사와 논쟁을 피하는 그런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우리 몸은 이걸 구분을 하지를 못한대요. 그 실질적으로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은 하나, 이제 강도를 피해 달아나는 그것뿐인데 두 가지 상황을 모두 스트레스를 인식하고 이때 천연 스테로이드와 아드레날린을 대량으로 방출하게 된대요. 그러면 이제 면역계는 염증성 사이토카인도 방출을 하게 되고 이게 이제 극도한 스트레스가 있을 때 순간적으로는 유효하지만 불필요한 경우에도 계속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우리가 받는다면 이제 만성 면역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그로 인해서 염증이 일으켜서 파킨슨병, 다발성 경화증, 우울증, 치매, 자가 면역 질환 이런 것들까지도 발생하게 된다라는 그래서 만성 질환이 유발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스트레스 말고도 우리가 독소라든지 그다음에 병원 기운에 접촉이 되었다라든지 이제 인체가 싫어하는 음식이나 이런 물질이 내 몸에 들어오면 그때마다 우리 몸에서는 면역 반응이 이렇게 일어난대요. 그래서 만성 면역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장내에 염증이 아니지 장에 염증을 일으켜서 이런 병들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모든 병이 염증으로 인해서 나타난다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이제 그 잇몸 누수라는 말도 들었었는데 이 책에 장 누수는 뇌 누수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가 밀가루를 먹으면 그 밀가루 글루텐에서 글리아딘이 나와서 그게 이제 그 글리아딘에 노출이 되면 장 투과성이 높아져서 장 누수가 된다라고 하잖아요. 이때 장만 누수되는 게 아니라 좀 전에 이야기한 BBB, 그 혈뇌 장벽 이것도 같이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투과성이 높아진대요. 그래서 뇌로 안 좋은 물질들이 다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제 염증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알츠하이머도 염증으로 인한 병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런 내용들이 좀 신선하게 와닿았고, 그래서 마치 문 하나가 잘못 열리는 바람에 다른 문이 열리는 것과 같은 현상이다. 그래서 장누수는 뇌누수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우리가 그 뇌와 감정은 장이 지휘한다. 그리고 장을 다스리는 자가 인생을 다스릴 수 있다. 장은 더 이상 소화기관이 아니다. 면역, 감정, 기억, 판단의 중심이다. 그래서 해독은 장에서부터 시작되고 행복도 장에서 시작된다라는 그런 전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그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책인 것 같아서 공유해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준비를 잘 해주셨는데, 효주 리더님 들어오셨나요? 네.
아, 네. 들어왔습니다. 제가 왔다 갔다 해서 좀 헷갈리실 수 있겠지만은, 오늘 죄송해요. 이벤트가 많네요. 제가 다시 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되었습니까? 네. 슬라이드. 예. 네. 글리스터 치약 제품 강의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글리스터 프로 액션 컴플리트 치약은 우리 바이옴 특화 설계로 구강 환경 밸런스를 지킬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마이크로바이옴 관리도 할 수 있는 그런 특화 설계가 되어 있고, 부드러운 상쾌함이라고 하는 차별화된 테크놀리지가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메이 치약은 양치를 하고 나면 입안이 개운하다라고 할 만큼 상쾌함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 치약들은 그 상쾌함이 매운맛으로 아이들한테 자극을 하잖아요. 부드러운 상쾌함이라는 게 공존할 수 없는 질감인데, 요 부드러운 상쾌함으로 아이들까지 같이 이 글리스터 치약을 쓸 수 있게 부드럽게 만들었지만 상쾌함으로 양치를 한 후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해서 그런 테크놀로지를 넣었고, 우리가 잘 아는 5가지 멀티 액션으로 건강 구강 관리를 한다고 하잖아요. 르미나트 테크놀로지가 에나멜층을 보호하고 이제 그 플라그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특화된 우리 아메 글리스터 치약만의 특화된 기술력이죠. 그리고 부드러운 거품과 느트리라이트 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민트로 입안을 가득 이제 한기로 채울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르미나트 포뮬라라는 게 제일 바깥에, 이 치아의 제일 바깥에 에나멜층을 산성, 플라그의 산성이 에나멜층 이렇게 손상을 입히는데 그 미네랄을 제거를 잘 하고 에나멜층의 칼슘과 인을 지켜주는데도 우리 도움이 되는 불소가 같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칫솔을 보시면 레귤러 칫솔과 소프트 칫솔이 2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핵심이 인몰드 테크놀리지라고 하는 닦기 어려운 구석까지 효과적으로 이렇게 닦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테크놀리지가 뭐냐면 칫솔 모는 좁고 얇은데 헤드는 좁고 얇은데 칫솔 모가 빽빽하게 잘 들어있는 그런 그게 인몰드 테크놀로지라고 하거든요. 이게 우리가 칫솔질을 하면 이거 칫솔질을 의식적으로 신경 써서 45도 각도로 세워서 아래 위로 쓸어내리고 이런 생각을 하고 하는 행위가 아니라 칫솔질은 어릴 때부터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냥 양치하는 이 습관이 어금니 안까지 구석구석 깨끗하게 안 닦이는데 요 인몰드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기술력 으로 얇은 헤드가 어금니 안까지 잘 들어가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냥 양치질을 해도 어금니 안에 플라그까지 효과적으로 제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술력이더라고요. 저는 여기에서 되게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소프트 칫솔, 이제 잇몸이나 이런 데 약하신 분들은 또 소프트 칫솔로 선택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2번째, 치간 칫솔이 중요한 이유가 아까 구강 마이크로바이옴 관리를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칫솔질만으로는 25%밖에 관리가 안 된다고 해요. 칫솔질을 하면서 반드시 치간 칫솔질이나 치실로 치아 사이사이에 끼어 있는 이물질들을 효과적으로 또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일자형은 앞니용이고 이제 L자형은 어금니, 손이 잘 들어가지 않는 어금니 쪽으로 사용을 해서 양치를 하면서 요렇게 치간 칫솔도 같이 해주고 입을 헹궈주는 게 구강 마이크로바이옴을 관리하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글리스터 마우스 워시액 이 제품도 바이옴 특화 설계로 구강 환경을 지켜주는 제품인데 바이옴 특화 설계가 되어 있는 제품은 글리스터 치약과 글리스터 마우스 워시액 2가지가 있거든요. 여기 수분량이 업된다라고 되어 있는 것도 포인트인 게, 우리 보통 시중에 파는 시판용 가글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은 알코올 성분이 많아서 입안을 잘 마르게 하기 때문에 세정 효과는 있을 수는 있는데, 입안이 마르는 게 세균과 바이러스로부터 침투되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해요. 그러면 가글을 했는데 입안이 촉촉하게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수분량을 업시켜서 구강 마이크로바이옴 관리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마우스워시액이 있고요. 그리고 리후레셔 스프레이가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뭐 가글을 챙겨갈 수 없고 양치하는 도구를 챙겨갈 수 없을 때 입안을 스프레이로 이렇게 살균을 하고 하는 효과가 있는데 이 제품을 썼을 때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이게 알코올이 뭐 주정의 알코올이 아니라 에센셜 오일이 블렌드 되어서 그게 변성되어 있는 에틸 알코올이거든요. 그래서 에센셜 오일이 변성된 알코올이긴 하지만 요거 이렇게 하고 음주 단속 걸릴 수 있으니까 그거는 잘 유의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새롭게 나온 글리스터 프로 액션 플로폴리스 필름이라고 하죠. 이게 구강 마이크로바이옴을 관리함에 있어서 매 식사 때 양치질을 해주면 너무 좋은데 이거를 이렇게 양치질 도구를 매번 챙겨 다니면서 할 수 없는 번거로움도 있고 우리가 뭐 그래서 워시액을 들고 다니면서 입안을 또 세정하고 헹구기도 하는데 거기에 플러스로 플로폴리스가 함유되어 있는 요 필름형 입안 부착형 필름을 하루에 한 번 정도 섭취를 해주시면 프로폴리스 성분이 구강 건강을 지켜주는 아주 효과적인 기능을 갖고 있더라고요. 항균 작용, 항염증, 항바이러스, 이렇게 구순염이나 구내염이 있을 때에도 프로폴리스 필름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요. 어, 플로보노이드 성분이 들어있어서 이게 항산화 작용도 하고 인터페론 생성까지 촉진을 하고 있어서 신진대사 활성과 자가 면역 증진에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구강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을 많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아연이 들어있어요. 면역 기능도 향상을 시켜주고, 정상적인 세포 분열에 도움이 되는데, 이게 아연이 하루 섭취 권장량이 이 한 장에 다 들어있다고 해요. 그래서 혹시나 가글이나 양치질을 할 수 없는 상황일 때에는 요 프로폴리스 필름만으로도 항균 작용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프로폴리스 필름도 이렇게 하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강 건강부터 신체 건강까지 완성하는 글리스터 솔루션인데, 글리스터 토탈 솔루션과 더불어서 뉴트리션, 우리 플로폴리스 필름까지 함께 사용을 하신다면 완성된 구강 관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보면 입속에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우리 주요 세균을 보면 진지발리스 요즘에 뭐 예방하는 치약들 되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뮤탄스균 라고 얘기하고 포시시아나 덴티콜라라고 하는 이 입속에 나쁜 세균들이 몇 개 안 되지만 얘네들이 치명적인 효과를 내기 때문에 요 나쁜 세균들을 방어할 수 있는 좋은 세균들을 또 유산균을 많이 먹어주면 이 나쁜 세균들을 막아주는 내지는 네, 좋은 유산균으로 돌려주는 그런 것들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니 락토바실러스 루테리가 우리 지금 맞춤 유산균 마이크로바이옴에 들어있는 유산균이더라고요. 요것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구강 건강 우리가 아까 잇몸 누수 증후군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잇몸을 1차적으로 건강하게 케어를 잘 해야지 장으로 몸으로 우리가 투입되었을 때 막아줄 수 있는데, 구강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를 보면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내 유익균 비율이 높으면은 구강 점막을 통해서 투입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소화관을 통해 인입되는 유해균이 효과적으로 방어가 된다고 하니까 장기관 축 통해서 우리 장내축, 장폐축 뭐 다 하잖아요. 장내축까지 하는데 온몸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점막을 튼튼하게 해주는 영양소 비타민 A를 충분히 섭취해주면 도움이 되고, 더불어서 콜라겐 합성 촉진과 잇몸 조직의 원활한 재생을 위해서도 비타민 C 섭취해주시면 도움이 되고, 구강염증 억제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인 오메가3 지방산이나 비타민 B군들을 함께 섭취를 해주시면 구강 건강도 지키고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거가 되는 거죠. 제가 구강 마이크로바이옴 강의는 끝났는데 제가 제 사례를 하나 공유해드리고 싶어서 지금 마지막에 조금 넣었거든요. 엔자임 바이옴을 제가 나중에 제 사례나 엔자임 바이옴 제품 강의를 하게 되면 공유를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게
그때 그걸 기다리면 너무 늦을 것 같아서 미리 공유하고 활용을 좀 해보셨으면 해서 제가 제 마이크로바이옴, 엔자임 바이옴을 먹고 나타난 효과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공유를 해볼게요. 제가 마이크로바이옴 검사를 했을 때 단백질 소화 관련 미생물이 아주 낮게 나온다고 나와 있었고, 저는 프로틴을 사업을 하지만 즐겨 먹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프로틴이 색깔이 화장실에서 색깔까지 그대로 확인이 될 만큼 소화가 하나도 안 되고 그대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단백질 소화 관련이 아주 낮다는 것을 제가 인지를 했죠.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 먹었는데 그렇게 했었어도 크게 뭐 단백질 대사가 잘 된다라는 느낌은 못 받았는데 어 이번 올해 제가 여기 인바디를 저기 공개를 하는데 올해 우리 1월, 2월에 굿모닝 을 했잖아요, 다 같이. 제 인바디 사례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앞에 있는 69점, 68점, 이거는 진짜 운동과 식단을 전혀 하지 않은 진짜 일반인, 그냥 너무 프리하게 저 마음대로 살았던 그 시기인데, 항상 보면 근육 조절이 1.4kg, 근육 조절이 플러스 2kg가 필요한 상태였어요. 제 체중을 가린 이유는 계산하신다고 이렇게 집중 안 하실까 봐 제가 일부러 가렸습니다. 지방은 항상 9kg, 10kg씩 빼야 되고, 근육은 1.4kg를 늘리라고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리고 바디키만 했을 때에도 근육은 정말 이렇게 조금 늘었죠. 조금 몇백 그램 늘었는데 근육은 1kg를 또 늘려야 되는 상황이었고 지방은 또 뺄 게 더 많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프로틴 흡수가 안 되고 근육이 잘 늘지 않는 체질인데 제가 어느 해에 1개월 고강도 PT,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한 달을 풀로 고강도 PT를 받고 바디키를 같이 했을 때, 그때 비로소 근육 조절이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 영 상태로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진짜 맛을 불렀거든요. 이렇게 근육 늘리기가 사람이 살기가 힘들어 되겠나 싶을 만큼 제가 진짜 힘들게 근육을 늘려놨는데, 그리고 이제 체중 조절 안 하고 하니까 다시 이렇게 또 자연인 상태로 돌아간 거죠. 위에 보시면 엔자임 바이옴을 1개월 섭취하고 난 후에 제가 했던 게 우리 아침에 굿모닝 하고 뭐 이렇게 고기를 먹거나 평상시 단백질이 있는 식단을 했을 때 사실은 고기 먹었습니다. 엔자임 바이옴을 한 달간 하루도 안 빠지고 섭취를 했어요. 이거는 이제 소화가 제가 안 되는 걸 인지했기 때문에 엔자임 바이옴 도움을 받아보자. 그리고 지요셉 대표님 강의를 들었을 때 이렇게 단백질 분해 효소에 분해에 특화된 유산균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강의를 듣고 제가 한 달을 꾸준하게 하루도 안 빼고 섭취를 했는데 이거 엔자임 바이옴을 섭취하기 전에는 여전히 또 자연인 상태인 거죠. 근육 조절이 1.9kg나 더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지방은 엉망진창이죠. 근데 똑같이 운동 1도 하지 않았어요. 체지방 보시면 아시죠? 운동 1도 하지 않고 식단 조절 1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달 뒤에 인바디를 다시 쟀을 때 근육 조절이 제로라고 뜬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정말 자연인 상태 그대로 제가 한 달을 보냈는데 엔자임 바이옴만 한 달 섭취하고 근육이 이렇게 늘었다고 너무 놀랬거든요. 근데 제가 이것 강의를 하려고 지난주에 다시 인바디를 쟀는데 아직까지도 근육 조절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이크로바이옴 설명할 때 요렇게 비반응자와 반응자를 설명할 때 꼭 제 이 엔자임 바이옴 사례를 제가 같이 소비자들에게 공유를 하고 있는데 부끄럽지만 요 사례가 혹시 엔자임 바이옴과 우리 마이크로바이옴 연결해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한번 불살라서 자료를 공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희생으로, 교주리드님의 희생으로 저희가 자료를 얻었네요. 네, 다음은, 마이크로바이옴 특강 박지은 스포너님 부탁드릴게요. 네, 박지연입니다. 네. 지금 마이크로바이옴, 우리 팀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6, 7, 8을 집중하고 있는데, 일단 6스텝으로 지금, 마이크로바이옴을 전달하는 걸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6스텝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금 정보를 좀 전달하고, 진행을 해 볼게요. 우리가 지금, 소비자를 만나서
어떤 제품, 이제 아메이 제품을 전달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전달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나온 이 6가지 순서대로 하면 결과가 좀 좋더라. 이제 이거는 한국 아메이가 한 정말 오래됐어요. 코로나 전에 우리 모든 ABO들에게 이런 강의를 전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은 이 마케팅, 이런 어떤 영업의 어떤 마케팅을 하는 부류들을 이제 보고 거기에 상위에 있는 분들, 정말 마케팅을 잘해가지고 상위권에 있는 분들에게 이제 평균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결과를 잘 가지고 오나라고 해서 그분들이 전달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본 거죠. 그래 연구해 보니까는 이렇게 6가지 순서를 밟아서 얘기를 하니까는 결국은 그 결과물이 너무 좋더라 해가지고 우리가 이 6스텝 6가지 이 순서를 해서 소비자들에게 대화를 하면 훨씬 도움이 된다 해서 이게 6스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이크로바이옴도 이제 이런 이 순서대로 한번 준비해 가지고 소비자들하고 공유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자료를 이제 만들어 봤습니다. 자료를 만든 거는 이제 우리 지금 OKR이죠. 네, 하는 진행팀들이 같이 요거를 의논해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우선 6스텝의 순서는 첫 번째는 이제 열린 질문을 하는 거죠. 닫힌 질문이 아니라 소비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똑같은 질문을 하더라도 닫힌 질문이 있고 열린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닫힌 질문은 요즘 건강 관리하세요? 뭐 이제 기미 관리해야 하는 거 아시죠? 뭐 요즘 공기청정기는 필수인 거 아시죠? 뭐 yes, no 요 정도 yes, no 질문을 했으면 상대가 더 말을 많이 하도록 하는 게 열린 질문이거든요. 닫힌 질문은 yes, no 이렇게 나오는 거는 닫힌 질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건강 관리 하세요? 말하기보다는 요즘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게 더 좋겠죠. 어떻게 하냐면 그분이 이제 어떻게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열린 질문을 먼저 해보는 거고요. 그 열린 질문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소비자와 함께 친밀감을 한번 형성해봐라. 이제 이야기가 쭉 이어오겠죠. 그래서 나중에 건강관리를 하게 되면 그 건강관리에 대한 얘기를 이제 나의 스토리텔링으로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먼저 소비자가 얘기하는 내용에 공감을 해주고 그 공감 안에 내 경험과 그다음 내가 사용한 변화를 얘기를 해서 친밀감을 한번 형성해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제품의 특장점 한 3가지 정도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장점 중에서 뭐 성분 얘기도 있죠. 그래서 그때 특장점을 얘기할 때에도 뉴트라이트 얘기했을 때 뭐 역사가 이렇게 뭐 50년 됐다, 60년 됐다. 요런 거는 큰 이렇게 특장점 안에 그런 것들은 들어가질 않더라고. 근데 이제 뭐 성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더 이렇게 특장점에 가장 크게 많이 부각이 된다. 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특장점은 3가지, 뭐 4가지, 5가지가 있다 해도 그걸 다 얘기하는 것보다는 딱 3가지 안에서만 설명을 해라. 돼 있고, 그 다음에 제품의 경험 공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제품에 대한 경험 공유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그런 걸 해보니까는 체험을 해보게 하든지 내가 시연을 해보는 거죠. 실제 소비자들에게 데모를 보여주는 거 이런 것들이 공유이고요. 그리고 5번째는 혹시 모를 우려사항을 꼭 얘기해 보는 거예요. 우려사항도 얘기를 해보는 거죠. 다 좋다가 아니라 어떤 부분에 우려사항이 있는지. 그래서 뭐 용량이라든지 일일 기준이라든지 가치 확인 일일인데 보통 아메이 제품의 우려사항은 가격이에요. 가격이 가장 우려사항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 요 얘기가 이제 통계가 나왔거든. 그러면 그 가격을 쪼개서 이렇게 얘기를 해라. 뭐 용량 아까 우리 제품 강의 그때 체험했을 때 용량이 뭐 우리는 한 10g 정도 들어있다면 보통은 1.5g 들어있다.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해 주는 거. 그리고 이제 소비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6번째는 오늘의 이제 대화를 한번 정리해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특장점에 대한 걸 한 번 더 부각을 해서 결국은 소비자가 이 제품을 쓸 수 있도록 이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까지 하는 게 6스텝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 순서대로 소비자하고 대화를 하고 진행을 하면 좋다라고 해서 이 열린 질문에 대한 얘기이고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제 어떻게 했는지 알려드릴게요. 음, 화면 공유된 거 맞죠? 네. 슬라이드 쇼. 음, 네. 자, 마이크로바이옴 시스템 활용하는 거. 그러면 이 순서대로 한번 제가 우리가 만든 자료를 설명 한번 해볼게요. 어, 우리가 해보니까 처음에 어떻게 소비자한테 가가 먼저 마이크로바이옴을 얘기를 한번 해볼까 고민이 이제 많은 거죠. 처음에 이렇게 소비자를 만나면 그냥 우리가 아는 마이크로바이옴을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정보를 줘야 되는 건지 그다음에 또 뭐 그 사람의 건강적인 부분을 좀 얘기를 나누고 요 정보를 줘야 되는 건지 막 헷갈리거든요. 근데 일단은 좀 경험이 많으시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는 분에게 식스 스텝을 얘기한다라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만은 이 첫 번째에 우리가 소비자하고 공유할 수 있는 게 비반응, 반응, 슈퍼 반응은 요거는 얼마든지 얘기를 할 수 있더라고요, 이 안에서. 요즘에 뭐 이제 아이를 대상한다면 요즘 아이 뭐 키 성장을 위해서 지금 신경 쓰고 있는데 뭐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 뭐 한약을 먹인다든지 아니면 뭐 이유가 있을 거잖아. 뭐 영양제를 좀 잘 먹인다든지 아니면 좀 먹거리를 좀 풍성해가 잘 먹인다. 이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런데 이제 몰랐는데 우리 아메이가 마이크로바이옴 이거 우리가 한 3년 계속 공부를 해왔는데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어떤 차이에 따라서 효과를 보고 안 보고가 이렇게 나누어지더라. 그래서 지금 너가 이렇게 신경 쓰고 있고 우리가 뭐 한약을 먹는다 치고 이렇게 먹이고 있는데 그 먹는 아이에 따라서 그 아이 몸 안에 마이크로바이옴이 많이 있으면 그거에 한약에 맞는 마이크로바이옴 충분히 그거를 이렇게 분해해 가지고 우리 몸속에 이렇게 넣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잘 먹이고 있는데도 안 크면 그러면 그거는 마이크로바이옴이 그거를 분해할 수 있는 미생물이 없어가지고 그 효과를 못 보는 거다.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먹는 거에 비해서 더 잘 크는 거는 그 아이 몸 안에 미생물이 마이크로바이옴이 많이 있어가지고 훨씬 더 거기에서 슈퍼 반응까지 일어나는 이런 어떤 부분이 있더라. 그래서 먼저 이런 것들이 지금 잘 먹이고 있지만 실제 내 몸 아이 우리 아이 몸 안에 그런 거를 충분히 이렇게 소화해 가지고 여기에 반응을 하는지 비반응을 하는지 요거를 먼저 검사를 해보는 게 너무나 도움이 된다. 이렇게 먼저 첫 열린 질문을 하기 전에 뭔가 대화를 나눌 때 요 얘기를 먼저 해보면 이제 잘 들리는 거죠. 이 안에 집중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어떤 얘기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근데 우리가 아메이가 지금 마이크로바이옴에 한 3년 정도 우리 지금 출시가 되었는데 그 마이크로바이옴을 검사하는 이제 3년 정도 되다 보니까 데이터가 나오는 거지. 그 데이터를 보니까는 한 세 부류에 있는 사람들이 요 마이크로바이옴 검사를 꼭 하더라.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 입장에서는 키에 대한 문제가 있는 아이들, 그 다음에 ADHD의 어떤 좀 약간의 그런 문제가 있는 아이들, 그다음 자폐나 면역 이런 데 관심 있는 아이들에게 엄마들이 꼭 검사를 해주더라.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아이들의 어떤 키 성장에 관련돼 있는 요 내용은 어떤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이 미생물이 이 면역 세포의 어떤 교육을 시키더라. 이게 저 한 16세 이전까지 이 다양한 미생물을 만드는 시기가 아주 중요한데 요 구간 안에 정말 아이가 잘 먹어주면 다양한 어떤 식단에 다양한 음식을 먹으면 다양한 미생물을 많이 만들 수 있는 시기인데 너는 지금 먹이는 게 좀 어때? 이런 걸 한번 또 질문해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면역 세포의 교육자는 이 다양한 미생물이 많을수록 면역을 이렇게 계속 교육을 시킨다는 얘기로 출발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그래서 오늘 이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의 어떤 대상자가 아이 키 성장을 위해서 내가 이런 마이크로바이옴 검사를 시킬 것 같으면 이제 요 얘기가 먼저 출발해서 내용이 길어지겠죠. 요 얘기로 출발을 하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 두 번째로는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또 검사를 하더라. 아토피나 알레르기나 그다음에 또 갑상선이나 류마티스나 당뇨, 암 이렇게 앓고 있는 사람들이 검사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검사를 많이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장 안에 장에 약 1에서 2kg 정도의 미생물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요 미생물들이 사람의 건강에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더라. 그래서 이 미생물들이 면역기관을 조절하고 대사체를 또 생성하고 비타민이나 단세지방산들을 만들어내는데 예전에는 몰랐지만은 예전에는 어떤 우울증이나 그다음에 불안증이 있으면 그냥 이런 신경정신과에 가가지고 그냥 약을 다 먹었다라는 거지. 그리고 또 아토피나 건선이 있는 거는 피부 질환을 생각하고 피부과를 갔다라는 거지. 근데 알고 보니까는 이 모든 어떤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미생물이 이런 질병을 다 관리하고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검사를 해서 내 몸에 실질적으로 미생물이 요거를 잘 관리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이 마이크로바이옴 검사를 해서 요거를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또 검사를 해보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시니어 세대들이 이 세대들은 이제는 단순하게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는 지금 다 신경을 쓰고 있는 거고 먹거리도 신경을 쓰고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치매나 이런 거에 다 신경을 쓰고 있는데 실제 나름 잘 챙겨 먹고는 있으나 그 챙겨 먹는 게 내 몸 안에 미생물이 그거를 다 관여를 해서 실제 건강하게 오래 건강 수명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마이크로바이옴 검사를 한번 해보더라는 거지. 그래서 아메이의 마이크로바이옴 검사가 이 한 세 부류들이 이제 검사를 하는 거고 오늘 너는 요 안에서 뭐 이제 키 성장이 관련돼 있으면 그 얘기로 다시 넘어가서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열린 질문 안에서 소비자들은 마이크로바이옴 모르기 때문에 열린 질문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요 세부로 그냥 얘기를 딱 던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이제 감동 사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관련돼 있는 부분은 아까 키 성장 오른쪽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레포트가 나오는데 그 레포트에 보면 오른쪽에 성장, 건강 관련 장내 미생물 수치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를 딱 보여주면 키 성장에 관련 있는 엄마들은 대부분 저기에 뭐 표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우측에 있는 성장 등과 관련 장내 미생물의 수치에 대한 부분을 좀 포커스를 말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사례는 이제 아까 자가 면역 질환인 거죠. 그래서 요거는 류마티스 관절염의 환자이고 실질적으로 이건 이제 우리 손미정 리더님 이제 사례를 얘기를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이고 그다음에 인공관절 수술을 또 하셨고 그리고 스테로이드나 그다음 항생제를 상시 복용하고 염증 표적 치료까지 지금 하고 있는 분. 근데 이분은 요거를 검사할 때 실제 본인이 건강에 뭐 지금 많은 것들을 병원에 이렇게 의존하다 보니까는 장내 미생물이 좋지 않을 거라는 걸 이미 예상을 하고 요 검사를 이제 했는데 결과가 실제 본인이 생각한 것만큼 결과가 좋지 않은 거지. 그래서 요 표에 보면 네 가지 다양성하고 그다음 포스바이트 1인데 지금 보라색에 점 있는 여기가 평균인 거고 여기 빨간색 선이 이분의 결과지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처음에는 요 결과지에 대한 분을 기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를 그대로 갖고 가다가 어쨌든 이 결과지를 보고 본인은 아주 신경을 써서 지금 이제 피마스 솔루션 본인의 맞춤의 미생물을 계속 먹고 있다가 잘 하고 있다가 그다음 두 번째 내 몸 안에 미생물이 어떻게 되었나라고 한번 두 번째 그 검사를 할 때 그때쯤 이 검사 하기 전에 이분이 또 한번
수술을 이제 하고 고관절 수술을 하고 또 역시 스테로이드나 항생제나 그다음 병원에서 또 있다 보니까는 두 번째 검사를 할까 말까 억수로 고민을 했다라고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실제 했는데 어차피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서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나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또 병원을 가니까 절망적이지만은 혹시나 해가지고 한 번 더 검사를 해봤는데 이 검사가 두 번째도 기대를 안 했는데 오히려 너무 이 결과가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 너무 달라졌다라는 거지. 그래서 두 번째에 이 달라진 거는 첫 번째 비해서 두 번째가 달라졌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 너무 기쁘고 기분이 너무 좋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분은 계속 이걸로 가지고 건강관리를 또 하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시니어 세대인데 이분은 39년생이고 여성 치매를 6년차 이미 이제 요양원에서 요양을 하고 있는 그 구간 안에 배분 관리도 되지 않고 자녀도 잘 모르는 어떤 시기였고, 근데 이분은 아메이 사업을 하고 있는 엄마였던 거지. 아메이 사업하는 사업자가 엄마가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는 골든팩이나 그다음에 맞춤 유산균을 꾸준히 이렇게 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두 번째 검사를 했는데 이때쯤 두 번째 검사할 때는 엄마가 인지 능력이 더 좋아졌고 배변 관리가 잘 되고 스스로 배변 관리도 되고 인지 기능도 향상이 되어서 그 요양원에서 이제는 퇴원해도 돼가지고 집에서 관리할 만큼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생물의 어떤 차이가 이런 많은 어떤 영향을 주더라는 거지. 그래서 정말 마이크로바이옴 이 검사를 해봐가지고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거, 추적 검사와 같은 거지. 그래서 그게 미생물이 얼마나 좋아지는지를 한번 보는 거고. 그런데 우리 이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의 이 검사하는 것 중에 이제 제품의 특장점이 뭐냐면 피마스라는 이 기술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피마스의 기술은 우리가 전 세계 고가 항암제 선별 방식하고 비슷하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이 피마스 기술은 개인 맞춤으로 내가 이런 어떤 상황이고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나 그 미생물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요거를 하는 특허 기술이 피마스 기술이고, 요게 지금 전 세계에 이런 검사를 하는 데가 세 군데, 그 중에서 켄트 대학하고 네덜란드하고 그다음에 이 한국의 이제 HM 파마스하고 이 세 군데인데, 임상 실험을 거쳐 가지고 다양성 증가가 얼마나 이 미생물이 얼마나 많은지 여기에 대한 검증된 시스템은 피마스가 전 세계에 유일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검사해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특장점에 이걸 이제 우리가 넣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3세대 유산균을 특장점을 넣었거든요. 아까 미생물이 우리 몸속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게 미생물에 우리 몸속에 옛날에는 미생물이 많으면 좋은 줄 알았지. 많으면 내 몸이 훨씬 더 좋을 거라 생각해가지고 미생물이 뭐 10억 마리, 100억 마리 이렇게 미생물에 대한 개수를 얘기를 많이 했다면, 지금은 그 미생물의 종류가 많은데 그 미생물이 얼마나 일을 하나 안 하나를 보는 게 대사체. 미생물이 지 역할을 잘 해내가지고 그걸 통해 가지고 대사체를 많이 만들어 놓으면 그 대사체가 이제 3세대는 그 대사체가 우리 몸속에서 실질적으로 많은 어떤 질병적인 부분에 대한 일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이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게 3세대 유산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지금 마이크로바이옴은 3세대 유산균까지도 다 아우러서 이제 만들어진다라는 얘기, 할 수 있다는 얘기.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독보적인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다. 이 말이 뭐냐면 지금 너가 이 안에서 마이크로바이옴 검사를 해가지고 가는데 요게 더 많은, 아까 그 뭐 데이터 안에서 나는 평균 뭐 5% 안에 든다, 3% 안에 든다, 아니면 50% 이하에 든다 이렇게 되는데, 요 미생물이 5%나 3%에 드는 사람들이 모아져 있는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가지고 이제는 내한테 요거에 아주 좋은 유전 네, 마이크로바이옴을 가지고 더 많은 맞춤에 개인에 맞추어 가지고 건강 관리를 해줄 수 있다라는 요게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가장 큰 역할이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 안에서 마이랩
바이 뉴트라이트라고 돼 있는데 이게 2022년에서 25년까지 요 한 3년 정도가 한 8만 건의 어떤 데이터를 모았다라는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임상 실험하는 거는 돈이 엄청 많이 드는 거고 건강적인 것을 맞춤으로 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실질적으로 아주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거죠. 완전 불가능한 건데 어떻게 건강을 맞춤으로 해낼 수 있냐. 요게 지금 현재 이런 우리가 피마스 기술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또 아메이와 이 HM 파마사가 계속 콜라보로 많이 검사를 하다 보니까는 이런 관련돼 있는 데이터가 많이 모아졌더라는 거지. 그래서 요거는 또 나중에 검사가 다 끝나고 나면 더 세부적으로 이제 너에게 정보를 좀 줄 것이고. 자, 그다음 이제 여기는 이제 가격 우려사항 얘기예요. 특장점을 이제 하고 난 다음에 특장점 끝나고 나면 우리가 이제 제품 경험인 거죠. 그래서 제품 경험은 요 안에 넣지는 않았어요. 제품 경험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 우리 샘플 있잖아요. 샘플 키트를 가가지고 보여주고 설명해주는 요런 이제 키트를 보여주는 게 우리가 그 경험으로 해주기도 하고요. 안 그러면 본인의 마이크로바이옴 그 레포트 있잖아요. 그 레포트가 사람들에게 가장 이렇게 효과가 좋았었어요. 우리가 해봤을 때. 그래서 내 레포트는 이래, 우리 남편 거는 이래, 우리 아이 거는 이래, 요걸 펼쳐가지고 설명을 했을 때 소비자가 훨씬 더 확신도 더 가지고 또 도움이 잘 되고 우리가 또 말을 하기도 훨씬 쉬웠거든요. 실제 이제 우리가 필드에서 해보니까. 그래서 본인의 레포트가 꼭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마이크로바이옴 키트를 꼭 가지고 가셔서 경험하고 체험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은 그걸로 가지고 사례를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려사항은 이제 가격적인 부분인데 지금 뭐 기술적인 걸 갖고 이제 가격적인 부분을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이게 이제 해보니까는 실질적으로 현장 가격 이거 너무 어렵다. 이 말이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가격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비싸다는 말을 우리가 먼저 하면 안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미리 소비자에게 좀 가격이 비싼데라고 얘기를 하면 이미 소비자는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조금 생각을 하게 돼 있거든. 그래서 이런 어떤 다른 데의 어떤 기술은 이런 뭐 두 군데에는 너무 가격이 비싸가지고 상용화를 못 시키는 거지. 이 모든 이런 그 뭐죠? 만들어 놓은 이런 검사하는 그 부분들이 근데 아메이는 요게 피마스라는 어떤 기술은 이제 많이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가지고 이미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뭐 병렬 방식이라고 얘기를 돼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나한테 한번 똥을 한 번만 이렇게 퍼서 주면 그걸 다 나누어 가지고 내 장상 안에서 한 번에서 그 모든 검사에서 나한테 맞춤으로 오는 것들이고 요 왼쪽에 있는 부분은 내가 한번 병 검사를 보내놔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만 검사해 가지고 내가 또 그 관련돼 있는 거 한번 먹어보고 똥을 먹어보고 안 맞네 하면 또 똥을 퍼가 또 보내고 그러니까 내가 할 때마다 내 똥을 퍼서 실험해보고 임상 실험해보고 또 아이다 하고 또 보내고 또 먹고 또 보내고 이렇게 번거로운 어떤 작업이라고 하면 오른쪽은 한 번만 보내면 거기에서 계속 이렇게 피마서의 어떤 기술력으로 다 알아서 만들어 가지고 나한테 맞춤으로 이리 온다 해서 이렇게 두 개의 기술력을 갖고 가격적인 부분이 정말 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요거는 우리 그 지금 ABO들이 본인의 어떤 그거 가격적인 부분들을 싸다라는 내 개념이 되어지면 예제가 여러 종류의 예제를 많이 하더라고. 그리고 아메가 이제 시작이니까 요 가격 이 정도로 쌀 수 있다, 싸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소비자들, 우리 ABO들이 지금 현장에서 해봤는데 요 내용을 내가 인지하고 있는데 이걸 하나는 읽으면서 설명해 주는 거는 너무 어렵고요. 요 내용을 좀 소비자 우리 리더들이 이해가 되어서 가장 쉬운 언어로 전달을 해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죠. 조금 우리 제품의 특장점을 한 번 더 얘기를 한 번 더 해주고 아니면 그러고 난 다음 모든 건강의 이제 기본은 마이크로바이옴이고 결국 미생물이 일을 하나
하냐 안 하냐의 차이더라.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먹고 있는 유기농 식당, 건강보조식품 등 돈을 아끼는 방법이 제대로 흡수가 되는지 아니면 똥을 그냥 흘러나가는지를 한번 검사하는 거다. 그래서 이번에 키트 검사를 한번 해봐. 그래서 어떻게 결제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설명은 잘하는데 결제를 못 받아오는 게 우리 리더들이 어렵다고 얘기를 했거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말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검사 한번 해봐. 결제 어떻게 할래? 라고 얘기를 해서 현금 할래? 카드 할래? 했어요. 그리고 택배 오면은 그다음에 전화해라.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설문지 도와주고 그리고 이제 차팅 한 달 정도 기다리는 중간에 우리가 한 4주 정도는 이제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해가지고 어떤 정보를 줄 것인지 마이크로바이옴 정보를 아까 우리 시스템 안에서 그냥 살짝 훑어내고 그 내용을 이제 차팅할 때 더 명확하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거기서 시스템 안에서 너무 많은 설명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목적과 목표는 키트를 구매하게끔 하는 게 우리의 이제 목적이고 목표이거든요. 그래서 10분에서 한 15분 사이에 그 내용이 전달되도록 하는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더 상세한 거는 차팅을 진행할 때 마이크로바이옴 정보를 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해가지고 식스텝으로 이제 만들어 봤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나중에 혹시 뭐 질문이 있다든지 있으면 네, 단톡에 올리시고 또 요렇게 만들었지만은 나는 마이크로바이옴을 요런 시스템의 순서대로 나는 요렇게 한번 해야지라고 하고 본인이 자기 자료를 만들면 최고 잘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우리 안에서 첫 번째 잘 모르는 사람 이걸 그냥 그대로 갖다 쓰라 그냥 그대로 읽어주면 되더라는 거죠. 그대로 읽어줘가지고 네, 키트를 받은 리더가 있어요. 네, 3개인가 뭐 2개인가 주문을 이렇게 받았더라고. 그냥 순서대로 읽어줬는데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내 자료를 만드는 게 맞아요. 그 안에서 빼고 넣고 이렇게. 그래서 결국 현장에서 많이 해보는 게 가장 큰 도움인데 이런 방향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공지사항 최불암 리더님 부탁드릴게요. 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2주차 프로모션 및 공지사항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프로모션 이렇게 진행 중이고요. 우리 6월 10일 화요일 날 여름 라인업 프로모션 해서 우리 시네트롤, 우리 체지방을 좀 태울 수 있는 음료죠. 시네트롤을 2개 구매 시 풀파워 면역 젤리 미니를 5포짜리 2개를 증정받을 수 있는 프로모션이 진행되고요. 6월 11일 날 복분자원이 이제 다시 리비전돼서 출시가 됩니다. 그리고 발효 어진미 세트라 해서 우리 어간장과 굴소스가 한 세트로 되어 있는 네, 전기품에서 나오는 세트가 또 6월 11일 수요일 날 또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국산 메밀 수연 소면, 우리 지금 이제 여름철에 많이 면을 드시는데 메밀 수연 소면 출시가 11일 날 또 진행이 되고요. 또 노브스갈라 저당 케첩 세트. 네, 요거는 이제 처음 출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11일 날 수요일 날. 그래서 지금 나오는 제품들은 다 한정 수량이기 때문에 드셔보시고 괜찮으면 조금 언제 품절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네, 좀 쟁여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스템으로는 화요일 날 오전 OM, 저녁 OM 이렇게 유튜브로 진행이 되고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제품 교육 줌으로 저녁 9시, 금요일 날 저녁 9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글드림 스페셜 오프라인으로 제주, 부산, 광주 네, 13일 날 오프라인 진행이 되고요. DBC는 이제 1주차 다가오는 토요일 날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지역별로 진행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마무리로 이상훈 리더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상훈입니다. 아까 우리 스폰서님 방금 말씀하신 그 사례 중에, 그 39년생인 어머니를 둔 사업자분을 어제 OSR에 가서 만났어요. 대구의 박현주 리더님 봤었는데, 그분도 지금 다이아몬드를 도전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을 만나서 지금 현재 2차 검사를 하고 요양원에서 모시고 가라 해가지고
집에 모시고 왔는데 3차 검사를 했는데 더 좋은 결과가 나왔고 이제는 걸으실 수도 있을 정도 수준이 되셔가지고 조만간에 우리 미팅장에도 이제 모시고 나올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난 효과를 지금 마이크로바이옴 이 마이랩으로 효과를 보시고 계시고 있고 본인의 사례를 우리가 좀 많이 쓰고 있다고 얘기했더니 많이 홍보를 해도 된다라고 그래서 그 말씀까지 좀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야, 어제 사실 우리 OSR 있었잖아요. OSR 하면서 우리 참 다시 또 우리 또 열정 다시 또 충전 많이 받았는데 어제 1호선도 아니고 3호선도 아니고 2호선이신 그 교수님, 이호선 교수님이 막공 나만이라는 말씀을 하셨죠. 질병을 막아야 되기 위해서 우리 영양제도 먹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공부를 해라. 공부를 해야만 우리가 세상의 변화를 읽을 수 있다. 그래서 나가서 그 세상의 변화를 직접 우리가 확인해라. 그리고 만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상생활 관계를 통해서 본인의 성장을 해라라는 부분인데 실제 들어보시면 우리 그 가만히 사업인 우리 아메이 사업과 너무나 일맥상통한 말씀이죠. 가서 만나서 얘기하라는 거. 나가라가 나자 빼고 가라 가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가만히 사업인 우리 아메이 사업이 딱 우리 이호승 교수님이 어제 말씀하신 그 원팁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정말 우리 사업 정말 딱 맞는 사업인 것 같아요. 우리 정말 6, 7, 8을 딱 3개월 모두가 초집중 몰입을 해서 내년 회계연도에는 정말 큰 어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큰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3개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스폰서님 오랜만에 또 식스텝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셨는데 그 툴도 우리 하나의 툴로 장착을 해서 나가서 만나서 꼭 요 얘기들을 꼭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사진 찍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 번만 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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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습니다. 그,